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원숭이도 쉬 민법으로 쉽고 빠르게 민법을 정리하세요. 이번 원숭이도 쉬 민법 제49강에서는 계약의 성립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자, 계약 성립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 청약과 승낙이 합치로 성립할 수 있고 의사실현과 셋째, 교차 청약이 있습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한 계약 성립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청약의 법적 성질과 승낙의 성질을 시험에 아주 잘 물어봅니다. 이게 나오면 자동 판매기를 대입하세요. 자판기는 우리에게 커피를 뽑아달라고 청약하고 승낙이란 동전 투입하는 거죠. 자, 그럼 청약의 의사표시는 확정적이어야 된다. OX 뭐죠? O 맞죠? 자판기 가격 써있죠? 300원, 500원 써있습니다. 자, 그럼 청약 의사표시는 반드시 확정적이어야 된다. OX 뭡니까? 찍지 마시고 자판기에 반드시 가격 써있죠? 5입니다. 뭐 동전 네 맘대로 넣으세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속으면 안 됩니다. 다음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자판기 앞에 누가 지나갈지 모릅니다. 다음 청약할 때 승낙기간 정해야 한다. OX 뭘까요? 이 X입니다. 자판기에 꼭 승낙기간 정할 필요 없죠? 그리고 민법에서 기간 정해야 한다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다음 청약은 도달주의라 도달 후에는 처리하지 못합니다. 도달 전에만 처리 가능하죠. 다음 승낙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가능합니까? 승낙 동전 투입은 자판기에 해야 되죠. 길바닥에 뿌리면 커피 안 나옵니다. X예요. 그리고 자판기도 두 대면 오른쪽 자판기에 동전 넣고 왼쪽 누르면 커피 나옵니까? 누가 봐도 미쳤죠? 오른쪽에 넣었으면 오른쪽을 눌러야 커피가 나옵니다. 그래서 승낙은 옆 자판기 X, 그 자판기, 그 청약자고 옆 자판기 X, 불특정 다수 X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온 판례가 있는데 자, 갑이 을에게 청약합니다. 그럼 갑이 청약자고 우리 상대방이 내는데 자, 그럼 상대방 을은 갑의 청약에 대하여 응할지 응하지 아니할지 회답해 줄 의무가 있을까요? 이거 있으면 눈 뜨고 못 다닙니다. 터미널 가니까 자판기 50대가 청약이에요. 그럼 버스 다 보내고 안 마셔 50번 해야 됩니까? 할 필요 없죠? 없습니다. 그냥 기무시하고 지나가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청약자가 을에게 내 청약에 대해서 일정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표시했어요. 그럼 상대방 을이 이 말이 뭐 구속당합니까? 이 말에 얽매이는 거 아니죠? 그냥 개무시하면 됩니다. 청약자가 뭐라고 짓거리든 을은 개무시하면 돼요. 구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 성립해야 하네요? 하지 않는다. 하지 않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자 갑을 남자, 을을 여자라 해보세요. 갑남이 을녀한테 오후 3시에 커피숍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 사귀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했어요. 자, 그럼 을녀가 꼭 가서 미쳤냐고 뺨을 때려야 돼요. 그럴 필요 없죠. 그냥 개무시하면 되고 안 사깁니다. 안 나가도 안 사겨요. 계약 성립하지 않는다. 괜히 나갔다가 갑에게 선수한테 낚여요. 절대 가지 마세요. 구속되지 않고 계약 성립하지 않는다. 안 사귄다. 이렇게 청약 승낙을 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가 111조입니다. 1항에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대원칙이 도달주의고 2항이 시험이 엄청 잘 나오죠. 자, 2항은 의사표시자 이걸 계약법에서 청약자로 바꿔냅니다. 청약자가 그 통지가 청약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럼 발송할 때 살아있고 능력이 셌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가 유효입니다. 이처럼 민법은 태원칙이 도달주의인데 예외적 발신주의가 무채발, 격승발 이었습니다. 무채발, 무건들이 최고 발신주의, 격승발, 격지야간 승낙 발신주의, 나머지는 다 도달주의예요. 그러니까 계약법에서 격승발, 격지야간의 승낙 발신주의, 나머지 도달주의라 격지야간의 청약 도달주의.
대화자는 무조건 도달지. 그러니까 무채발, 격승발이 오고 나머지 도달지입니다. 여기 531조 격지야 간 계약은 승낙통지 발송한 때 성립합니다. 격승발, 격승발. 이어서 이제 기타 계약 성립으로 의사실현을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유료 주차장이 있는데 관리인이 없어서 차를 10시에 주차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인이 와서 내 차를 11시에 발견 인식했다. 그럼 난 주차 계약 언제부터 한 거죠? 안때, 인식한 때가 아니라 주차한 때, 사실 있는 때입니다. 주차한 때부터 주차비 내야겠죠? 그게 532조. 청약자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 굳이 말이 필요 없을 때, 유료 주차장에 주차했단 말은 안 했지만 주차비 낸단 말입니다. 그 다음 계약은 승낙 의사표시는 사실 있는 때, 의사가 실현된 때, 사실 있는 때요. 인식한 때 X, 안 때 X, 주차한 때 성립합니다. 다음 교차 청약은 청약이 두 개라 도달주의예요. 격승만 발신주의, 청약은 다 도달주의. 갑에게 X가 있는데 을에게 내 거 3억에 살래라고 편지를 2월 1일 날 보내서 2월 5일 날 도달했는데 을도 갑에게 3억에 팔래라고 청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약이 두 개죠. 을도 편지를 2월 3일 날 보내서 2월 7일 날 도달했습니다. 그럼 청약이 두 개라 둘 중에 늦게 도달한 날, 이날 계약이 성립합니다. 533조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체된 경우에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도달주의입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민법상 계약 성립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할 수 있고 2번,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하지 못합니다. 도달 전에만 가능해요. 3번, 격승발, 격지야 간 계약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낙통지 발송한 때에 맞았습니다. 4번,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대로 유효죠. 그래서 청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번,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 기간 내에 이유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그럼 개무시하면 되죠? 상대방은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다음 이유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계약이 성립한다 틀렸죠. 개무시하면 되고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문제 보세요. 자, 문제가 가불병 나왔고 문제가 길잖아요. 여기서 3줄이지만 여러분 시험지로 가면 6줄, 5줄 됩니다. 그 문제가 길 때는 문제를 읽지 않고 제일 끝에 옳은 거 물어봤어요? 틀린 거요? 틀린 것만 확인하고 1, 2, 3, 4를 바로 읽어요. 그럼 1번, 갑의 청약은 을에게 도달주의 맞죠? 도달한 효력이 생긴다. 2번, 갑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 틀렸죠? 그대로 유효,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답이 바로 2번 나오잖아요. 문제 안 봐도 내려 나옵니다. 우리 연습이라 문제 자 2번 봐볼게요. 자 2번, 갑은 승낙기간을 2020년 5월 8일 어버이날로 해서 자신의 X주택을 을에게 5억에 팔겠다고 그 청약은 을에게 2020년 5월 1일에 도달했다. 틀린 겁니다. 그럼 승낙기간을 어버이날 5월 8일로 정했죠. 그 말의 3번 지문 3번, 청약자 갑이 상대방 을에게 2020년 5월 8일 승낙기간까지 어버이날까지 이유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그럼 개무시하면 되죠. 우리 그 기간까지 이유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죠. 개무시하면 됩니다. 자, 이 시간에는 계약 성립에 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